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대한조선이 계속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3일 연속 하락인데요. 거래는 많이 줄긴 했는데 8만원, 1,800원, 8500원까지 갔습니다. 8만원을 위협받는 상향까지 가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공모가 5만원짜리가 더블 났다가 한 40%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깨고 내려가서 저점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대한조선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시면은요, 최근에 기관 내역인들은 별로 동향이 없죠. 중요한 거는 뭐냐,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보이십니까 여러분? 대차잔고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용이라든지 담보대출, 대차잔고, 먼저 신용과 담보대출이 늘어나게 되면 변동성이 커지게 됩니다. 급등 급락이 나올 수 있죠. 밑으로 빠질 경우에는 반대 매매가 나거나 담보 부족이 발생합니다. 대차가 늘어났다, 공매도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공매도였다가 숏 커버, 스키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수급상으로 일단 신용이나 담보대출 부분이 늘어난 거, 두 번째 공매도 세력이 개입이 된 거, 공매도, 숏 커버, 스키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한조선은 어쨌든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조선은 물량이 없는 종목입니다. 품절주예요. 유통 물량이 여러분 12%밖에 안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웬만한 중소형주보다 적어요. 두 번째는 1대 주주와 2대 주주, 둘 다 조선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문 투자그룹과 사모펀드예요. 목적은 수익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이익을 환수하려고 그러겠죠. 주가를 그대로 놔주진 않을 겁니다. 당연히 땡긴다는 얘기죠. 여기서 다시 한번 급등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올라가기 전까지 그냥 올라가진 않겠죠. 직선으로 가진 않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위아래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급등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대한조선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가지 이슈가 나왔는데 이슈에 대한 분석,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 대응 전략 리포트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품절주라는 거, 유통 물량이 없다는 거 양날의 칼입니다. 올라갈 땐 좋지만 내려갈 때는 팔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두 번째, 1대 주주와 2대 주주는 목적이 수익입니다. 경영이 아니라는 거, 주가를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당연히 땡기겠죠. 일단 KHI, 여기 나온 대로 전문 투자 그룹이고 계열사에 K조선이 있습니다. STX조선해양인데 부실한 회사를 인수해서 정상화시켰고 올해 매각을 합니다. 지금 우선의 협상다 대상 앞두고 있고요. 매각 대금은 5천억 정도 예상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올해만큼 조선주를 팔기 좋은 시기가 없겠죠. 대한조선도 매각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올해가 여러분 조선주가 매각하기 가장 좋은 시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종목 하나오션을 보시면은요, 산업은행이 블록들을 했죠. 근데 블록들한 이후에도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올해 한 300%, 400% 정도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조선주는 올해 업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2004년, 5년에 조선주가 한번 좋았던 적이 있죠. 그리고 15년, 20년 가까이 빠졌다 올라옵니다. 2004년, 5년에는 중국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조선, 철강, 원자재, 기계,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되면서 올라갔죠. 이때가 첫 번째 슈퍼사이클이었습니다. 두 번째 슈퍼사이클은 코로나 끝나고 시작되죠. 물동량이 늘어나고 친환경 배수가 늘어나고 배들의 교체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3년 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한조선 올해 매각 가능성이 크다는 거, 판다면 올해 파는 게 가장 맞습니다. 매각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염두에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죠. 대한조선이 이번 달에 락업이 풀립니다. 보호예수 해제가 풀린다는 얘기요. 100만 주가 풀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100만 주 풀리는 게 악재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물량이 없는 종목이잖아요. 100만 주가 올해 들어오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너무 물량이 없으면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100만 주가 추가된다? 이거는 여러분 호재입니다. 절대로 악재가 아니에요. 락업돼서 물량이 나온다 그래서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분이 많은데 이건 반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거는 물량이 많은 종목들 얘기죠. 유통 물량이 12%밖에 없는데 100만 주가 추가된다는 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재료입니다. 기관, 외국인이 매수할 여력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주가 급등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락업 때문에 빠진다면 이거는 무조건 매수 기회입니다. 그 다음에 고금리 차익 부담해서 재무 개선 하겠다.
일반적으로 제조회사가 상장이 되면 여러분 뭐부터 합니까? 시설 투자를 많이 합니다. 공장을 짓거나 장비를 들여요. 근데 얘네는 부채 비율을 100% 밑으로 떨어뜨리겠다. 왜? 빚을 갚겠다는 겁니다. 빚이 많은 기업들은 매각이 잘 안 돼요. 빚을 갚으면 가치가 올라가고 매각하기도 수월해집니다. 여기서도 바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625억, 전년 대비 84%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2%예요. 어마어마한 스펙입니다. 빚 갚고 부채 비율 떨어뜨리고 이익이 엄청나게 났다는 거. 이만한 스펙이 없죠. 매각하기 딱 좋은 조건이 이미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조선이 부활한 이유는 망할 것 같은 낚기는 지켰다. 모기업이 잘못된 거죠. 모기업 부도, 워커아웃 돌입, 법정관리 신청. 2022년에 KHI에 인수됐습니다. 전문 투자그룹을 만났죠. 그래서 업황이 또 2023년부터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운이 좋은 건지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매각 가능성이 크다는 거. 어쨌든 기술력은 되게 뛰어난 기업입니다. 그리고 K조선 매각하죠.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그리고 매각 대금이 5천억 정도 예상됩니다. 그 다음 수순은 당연히 대한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주가를 부양을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유통 물량이 없다는 거. 기간에 의무부여 하락이 80%고 유통비율이 12%다. 근데 100만 주 들어온다고 바뀌는 거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물량이 늘어나잖아요. 기간 외국인이 사기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량이 없어서 못 살 이유는 없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빠진다? 이거는 무조건 매수 기회입니다. 오늘 만약에 그것 때문에 빠졌다, 당연히 사야 되겠죠. 어쨌든 대한조선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품절주라는 거. 그리고 1대 주주와 2대 주주가 목적이 수익입니다. 경영이 목적이 아니에요. 세 번째, 103만 조 라고 풀립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호재입니다. 그 다음에 금리, 고금리 차입 부담 해소하겠다. 빚을 갚겠다. 100% 밑으로 떨어뜨리겠다.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났습니다. 이 두 가지 스펙으로 매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2년에 인수가 됐죠. 2023년부터 조선주 슈퍼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KHI가 운이 좋은 거죠. 그리고 K조선은 매각이 결정됐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품절주인데 이번 달에 100만 주가 추가됩니다. 오히려 잘 된 거죠. 기관외국인이 사기 좋아지게 되니까. 품절주는 기관외국인이 건들기가 힘듭니다. 물량이 없기 때문에. 걔네들이 100주 200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재료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1대 주주와 2대 주주는 목적이 수익이다. 당연히 주가를 땡겨서 팔아먹을 겁니다. 이 박 대표가 예전에 PB 할 때, 펀드 매니저 할 때부터 20년 가까이 주간 정보회의에 참석합니다. 여기 펀드 매니저, PB,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언론사 분들이 들어오게 되시는데요. 여기서 각종 종목에 대한 정보, 수급 정보라든지 이슈, 어떤 일이 터질 것이다, 지금 어떤 곳에서 얼마나 사고 있다, 여기서 KHI의 블록딜 예비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물량을 넘긴 상대방과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47%니까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 물량을 3번에서 5번에 나눠 갖춰 팔 겁니다. 이 블록딜 보고서에 따라 박 대표가 대한조선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차트적인 부분을 보면요, 뭐 크게 얘기할 건 없습니다. 대한조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공모가 5만원짜리가 더블 났죠. 더블 더 났다가 40%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 구간이 지켜질지 아니면 급등이 나올지 급락이 나올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만간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타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블록딜 보고서에 따르면 블록딜을 하는 시기가 머지 않았습니다. 이 블록딜 보고서에 따라 박 대표가 대한조선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KHI 지분 매각 블록딜 대응 전략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라 매매 전략을 짰고요. 신호로 포착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KH 같은 투자그룹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이런 IPO 종목의 매매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010-3158-8575 대안하고 알로 보내신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왼쪽에 각종 시나리오와 타점이 들어가 있죠. 대안 알로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실시간 대응방이 있습니다. 대한조선 얼마 전에 33,000원 전에 매수 사인을 드렸죠. 2차 매수 사인도 나갈 겁니다. 차트 분석, 매수 신호, 매도 신호, 종목 분석, 그리고 주식 교육도 시켜드리는 방입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한 방인데 문자로 승인이라 보내시면 방에 입장시켜드립니다. 대응 전략 리포트와 텔레그램 방 둘 다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대한조선 같은 종목들은 품절주기 때문에 급등 급락이 나오게 됩니다. 문자 신호를 통해서 타점을 받고 싶다는 분이 많아지셨는데요. 박 대표가 예전에
LS 일렉트릭을 매매할 때 보냈던 문자 신호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런 식으로 문자 신호를 이렇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3158에 8575 대안이라 보내시면 타점을 정확하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조선 문자 신호까지 텔레그램 방과 그리고 종목 리포트. 아울러서 최근에 박 대표가 주간 정보위에서 금리나 수혜주 관련된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수혜 업종과 섹터 분석, 그 다음에 핵심 중소형주, 탑픽 10종목을 제가 압축해놨습니다.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여러분 IT나 바이오나 중소형주가 갑니다. 왜? 자금 부담이 큰 기업들, 대출이 많은 기업들, 빚이 많은 기업들이 가는 거죠. IT나 바이오는 R&D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라거나 채권을 발행하죠. 최근에 미국의 100조짜리 헤지펀드가 들어와서 5천억을 질렀는데 그 중에 조방어는 없습니다. 이미 조선방산원전은 기관 외국인들이 7월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 물량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거를 팔아서 IT, 바이오, 중소형주에 베팅합니다. 그들이 사고 있는 종목 9월 16일, 17일 연준에서 금리 결정이 됩니다. 미리 여러분 담으셔야 돼요. 금리 관련 핵심 종목이 들어간 리포트 배너 있는 번호로 금리라 보내시면 금리 순화 수혜주 리포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리포트와 함께 챙기시고요. 먼저 대한조선 대한하고 알러 보내시면 KHI의 블록딜 대응 전략에 따라 매매 전략을 짰고요. IPO 종목 신호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독하시는 분들 대한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드리고요. 대한 문자 신호로 타점을 정확하게 공유해드립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를 그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조선 최근에 여러분 보시면요, 이 조선이나 조선주, 방산, 원전 살짝 꺾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히 최근에 보시면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대장주잖아요. 장중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급락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51,100원까지 갑자기 빠져버렸어요. 6만원짜리가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약간 수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개인들의 신용이나 담보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공매도 또 하나 있죠. ETF 물량. 이 물량이 한꺼번에 나온 겁니다. 개인들이 특히 많이 털렸죠. 공매도 물량 나올 거고 ETF 손절매 나오고. 그러니까 조선 방산 원전은 지금 이런 리스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나오션 현재 잘 가고 있는데 하나오션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 상반기에 큰 조정 없이 400%나 올랐어요. 조정 없이 갔다는 건 매물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대한조선은 좀 예의긴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IPO 종목들은 신용이나 담보대출 매물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기존에 쌓은 매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최근에 신용이나 담보대출이 늘어났고 공매도 압력이 커집니다. 수급이 왜곡되면서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물량이 없는 품절주다. 두 번째, 1대 주주와 2대 주주는 빨리 이익을 환수할 겁니다. 주가를 이 상태로 두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 달에 100만 주가 풀립니다. 오히려 이거는 100만 주 때문에 주가 하락했다?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물량이 없는 종목이 물량이 늘어나면 좋죠. 왜? 기관 외국인이 더 살 수 있으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근데 100만 주나 늘어나잖아요. 당연히 주가는 상승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에요. 박 대표가 모든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와 타점 리포트에 넣어놨고요. KH의 블록딜 전략에 따라 최종 목표가도 잡아놨습니다.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요. 문자 신호로 받고 싶으신 분들 타점 대안이라 보내시면 매수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한조선은 좀 예외이긴 한데 최근에 조선방산원전 이미 기관 외국인들은 펀드나 ETF에 들어간 물량을 일부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달부터. 왜냐하면 너무 비중이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주가 대비 실적 대비 너무 주가 많이 갔다. 그걸 정리해서 뭐로 들어갈까요? 당연히 금리나 수혜주들입니다. IT, AI나 반도체, 바이오, 중소형주들입니다. 미리 꼭 담아야 될 종목들이겠죠. 제2의 하나오션, 제2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종목들입니다.
내년 초까지 조방원보다는 여기 있는 종목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 이미 기관들, 초고수들, 큰 작업을 만지는 사람들, 큰 손들은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IT, 바이오, 중소형주들. 그렇다고 아무 종목이나 사면 안 되겠죠. 탑픽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리 보내시면 금리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박 대표가 주간 정보회의에 참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PB, 외국계 증권사, 언론사 관계자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여기서 매주 A4 용지로 한 장에서 두 장 정도 주간 정보의 자료가 유효하게 됩니다. 기관 외국인들은 과연 지금 어떤 종목에 베팅하고 있는가, 어떤 이슈가 지금 있다, 어떤 재료가 나올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 아직 언론에도 공개 안 된 자료입니다. 정보라고 보내주시면 이 정보회의 자료 선착순 300명한테 제가 보내드립니다. 이거는 특급 정보가 들어간 자료입니다. 공개되기 전의 자료예요. 이 보통 뭐 찌라시라 그러는데 천만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근거를 갖고 만든 자료입니다. 문자 정보라 보내시면 선착순 300명한테 따끈따끈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자료로 A4 용지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한 선물이에요. 중간에 나가신 분은 이거 못 듣겠죠. 정보 보내시면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구독하신 분들 문자 승인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됩니다. 그리고 금리 리포트 잊지 마시고요. 정보라 보내시면 A4 용지 한 장에서 두 장, 선착순 300명입니다. 주간 정보의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